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에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며 삶을 누리는 의사입니다. 40년 넘게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기적이나 값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소홀히 했던 작은 신체 부위에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굳어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주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세 가지 부위를 매일 5분씩 관리한 것뿐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노는 기쁨, 산을 오르는 설렘, 아침에 통증 없이 눈을 뜨는 기대까지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뻐근한 몸을 끌며 하루를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에도 활기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부위를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그 부위는 발뒤꿈치, 목 뒤, 손목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이 얽힌 생명의 통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과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장담합니다. 발뒤꿈치, 생명의 뿌리. 발뒤꿈치는 단순히 땅을 딛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생명의 불이라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심장을 돕는 두 번째 펌프라 봅니다. 발뒤꿈치가 건강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71세 박순영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손주 결혼식에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발뒤꿈치는 딱딱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발뒤꿈치 아래는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발뒤꿈치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물에 씻고 말리는 정도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뒤꿈치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혈류가 막히고 다리 저림은 물론 심장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제가 박순영 할머니에게 제안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10분간 발을 담그세요.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혈류가 살아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2. 발뒤꿈치를 손으로 3분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특히 발뒤꿈치 중앙은 심장과 신장 반사구가 있는 곳입니다. 테니스 공을 굴려도 좋습니다. 3. 보습제를 발라 갈라짐을 막으세요.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됩니다. 4. 푹신한 깔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딱딱한 바닥은 발뒤꿈치에 충격을 주니 피해야 합니다. 한 달 후 박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깊이 잤어요. 다리가 가벼워졌고 손주 결혼식에서 춤까지 췄어요. 그녀의 혈압도 안정됐고 다리 저림은 사라졌습니다. 발뒤꿈치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온몸에 활력을 돌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뒤꿈치 마사지는 혈압을 평균 10수운주 밀리미터 낮추고 수면 시간을 1시간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불의를 지금 깨워보세요. 목 뒤 뇌의 문. 목 뒤는 뇌로 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것이 굳으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78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고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의 목 뒤는 돌처럼 단단했고 맥박도 약하게 뛰었습니다. 목 뒤에는 뇌로 가는 혈관의 40%가 지나가며 중추 신경계의 중심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막히면 뇌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경추순환장애라 부르며 동양의학에서는 뇌의 통로라 봅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목 뒤를 풀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찜질하세요.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30초 돌리면 적당합니다. 2. 손끝으로 목 뒤를 원을 그리며 3분 마사지하세요. 목덜미에서 머리 아래까지 부드럽게 문지르면 뇌로 가는 피가 깨어납니다. 3.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며 1분 스트레칭 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4. 잠들기 전 목을 따뜻하게 감싸세요. 얇은 스카프나 목도리로 혈류를 유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2주 김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이 또렷해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의 어지럼증도 줄었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목 뒤 관리는 기억력을 살리고 두통을 줄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 뒤 마사지는 뇌 혈류를 30%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로 가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손목 몸의 지휘자. 손목은 몸의 지휘자입니다. 이것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73세 이정희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기에 자주 걸리고 손이 늘 차가워요.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나이 탓인가요? 그녀의 손목은 뻣뻣했고 맥박은 미약했습니다. 손목에는 심장과 폐, 면역계를 잇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돼 있습니다. 손목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목을 생명의 맥이라 부르며 서양의학도 손목 혈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손목을 깨우면 몸이 달라집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드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양 손목을 30초간 빠르게 비비세요. 온기가 생기며 혈류가 촉진됩니다. 2. 손목 안쪽을 엄지로 2분간 부드럽게 누르세요. 심장과 연결된 혈관이 활성화됩니다.
3. 손목을 앞뒤로 돌리며 1분 풀어주세요. 관절이 유연해지고 피가 잘 돕니다. 4. 핸드크림이나 오일을 발라 보습하세요. 건조한 손목은 혈류를 방해합니다. 2달 후 이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기에 안 걸리고 손이 따뜻해졌어요. 에너지가 넘쳐 손주와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의 면역력이 강해졌고 손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손목 관리는 면역력을 키우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몸 전체를 조화롭게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손목 자극은 면역세포 활성을 20% 높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휘자를 지금 깨워보세요.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매일 할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80대, 90대에도 변화를 만든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85세 최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지팡이를 놓고 손자와 산책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15분이 제 인생을 되찾아줬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손주와 웃는 게 꿈만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빛났습니다. 82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손목 관리로 10년간 고생한 감기를 이겼고 겨울에도 약 없이 지낸 게 기적이에요라며 감격했습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아침 세수 전 손목 5분, 점심 후 목뒤 5분, 저녁 잠자리 전 발뒤꿈치 5분.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마사지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건강과 행복을 더합니다. 79세 박영미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일 목 뒤를 풀어주며 서로 손길이 약이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 가지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발뒤꿈치만이라도 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76세의 환자를 보고 산을 오르며 손주들과 노는 이유는 이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 더 무거운 몸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더 힘들어지고 손주와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5분을 투자하면 1년 후 손주와 웃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뒤꿈치, 목뒤, 손목에 있습니다. 50년간 환자들과 함께한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믿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통 비법도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